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9월의 첫날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첫날 중요한 어떤 투자 전략의 어떤 변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장중에 좀 정리를 했고요. 제목에 좀 담았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초대형 이제 기술주죠. 예, 조정 타임에 좀 돌입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은 단기적인 어떤 고점대에서 과열권에서 조정의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먼텍 그리고 전기차 쪽이 좀 쉬고 바이오가 한국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그렇게 좀 저는 투자 전략에 대한 약간 미세한 조정을 좀 하게 됐고요. 뭐 그렇다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언택 전기차가 뭐 주도주 탈락했다, 뭐 꺾였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 타임을 겪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틈에 이제 바이오가 완전히 시장을 장악하는 흐름이 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좀 투자 의견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런 근거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나왔죠. 코로나 이제 항체 치료제 2상, 3상, 예, 식약처에 이제 시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게 이제 드러났고 이게 심사 중에 있다는 걸 또 이제 정부 측에서 발표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이런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장 마감 내용부터 한번 전달 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1% 올랐고요. 코스닥이 0.6% 올랐어요. 어제 이제 외국인의 이제 수급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좀 빠졌었는데 뭐 그대로 다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시세가 좀 나와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도 그냥 어제 좀 수급적인 내용 때문에 빠진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세. 상해 종합지수 마감된 건 아니지만 이제 0.4% 상승했고요. 대만도 0.9% 상승, 홍콩도 0.3% 상승, 일본은 그냥 보합 정도 마감됐고요. 어제 나스닥 종합지수가 애플과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 효과로 인해 가지고 급등했죠. 그 부분 때문에 0.6% 상승한 채 마감됐고요. 하여튼 미국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강한데요. 저는 투자 의견을 다소 좀 변경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 그 내용들이 이따가 자세하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 양시장에서 거래소 2천억, 코스닥 1천억 순매도했어요. 이게 이제 그대로 프로그램 매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좀 했고, 뭐 개인들이 오늘도 역시나 4천억 가까이를 양시장에서 순매수했다. 개인의 이제 지금 자금들 유동성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고객 예수금, 지금 주식 매수 대기 자금, 요게 자체가 지금 54조 원까지 늘어났어요. 밑에 보시면 뭐 50조 넘은 뒤로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연일 매수를 하는데도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지 않나요? 저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 정말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질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질적인 변화예요. 이건 완전히.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했던 주식에 대한 경험, 어떤 패턴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거 함부로 시젠 신풍지와 고점 예측하면 안 되겠다. 알테오젠 섣불리 고점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다. 얘기를 드린 게 그런 거예요. 지금은 모든 게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거는 정말 스케일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예측 불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랙스완이 하방으로 꽂힐 때도 있고 상방으로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 지금은 그 블랙스완이라는 게 상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블랙스완이 난다는 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시세, 상상하지 못했던 시세가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만한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 시장이 이제 블랙스완이 펼쳐질 만한 게 성장 추세터인데 저기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될성 싶은 곳에서 서성이고 있어야 되고, 될성 싶은 곳의 핵심주들을 조정시 잡아놓는 게 제가 볼 때는 현명한 지금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쪽에 대한 어떤 폭풍이 지금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포트의 어떤 많은 비중들을 저는 바이오 쪽으로 하는 게 수익률을 높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제 시총 대형주들이 쫙 빠졌지 않습니까? 예. 어찌됐든 이제 바스켓으로 팔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다 회복되는 시세가 나타나졌고요. 코스닥 쪽은 어제 이제 상대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 순매수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차익 물량 그런 것들이 어제 MSCI에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의 대량의 매수세가 들었는데, 시젠,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약세로 좀 전환됐고요. 오늘 셀리버리가 이제 호재가 났죠. 다케다 쪽에 대한 거의 이제 기술 이전 진행 상황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제 기술 이전 확정은 한 건 아니고, 예, 다케다 제약이 이제 최종 이전을 한 부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약간의 어떤 재료 소멸,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세가 좀 나와졌는데요.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인 대표적인 어떤 종목이었고, 제넥시는 뭐 굳건하게 이거 언제라도 다시 또 툭 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매물이 없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드팩토도 보시면 상승 강화 형태로 지금 추세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상승 강화 형태로 지금 추세가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휴질 같은 경우도 셌네요. 7%. 그러니까 비코로나 관련주들도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HLB도 4% 강세. 그리고 제가 짚어드릴 게 G3BNT. G3BNT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G3BNT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을 때 추세가 좀 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임상 3상 이제 종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코텍. 오스코텍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이제 임상 모멘텀 크죠. 그리고 큐리언트도 마찬가지로 하반기 임상 모멘텀 크죠. 그러니까 추세가 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정배열 상태에서 여기서 물량 매집을 위해서 뛰었다가 눌렀고 했거든요. 언제라도 이거는 툭 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태고사이언스 최근에 이제 짚어드렸던 종목 역시나 여기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는 구간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원도 같이 좀 짚어드리면 그런 어떤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큰 시세를 분출하기 직전의 어떤 패턴들을 거의 대부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세력들이 이제 해당 종목, 자기들이 관리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세팅을 딱 거의 완료된 지점까지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매집하고 그리고 띄우기에 앞서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를 대충 다 하면서 거래가 감소되어 있는 지점들, 그런 형태로 대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도화선이 결국은 바이오 대장주들, 시총 대장주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이 거래소에 이제 이 대빵들이 움직여주면, 이 2달 쉬었거든요, 얘들이. 근데 이게 움직여주면 이제 밑에 딴 애들도 같이 맘 놓고 세력들이 이제 띄운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지금 이제 임박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주봉 차트입니다. 조정 요 두 번의 2주간의 음봉 조정 마치고 양봉으로 돌아서죠. 양봉으로 돌아서고 여기 이제 돌파시키려고 여기 딱 5주선에 딱 망치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이제 튈 수 있는 그 도화선은 역시나 이제 삼바, 셀트,
SK 바이오팜이 펑 튀어주는 구간이 있고요.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되면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비코로나 관련주까지 그냥 들썩이면서 폭등하는 그런 구간대로 전개될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조금 약하죠. 왜냐하면 이쪽은 워낙 이제 반도체 IT 업종의 비중이 30%,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선 바이오가 움직여줘도 지수가 코스닥만큼 세게 나갈 수가 없죠. 코스닥은 거의 한 35에서 40%가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한 50%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코스닥이 더 튀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보다 이번에 대세 상승장은 코스닥이 메인이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차트 이제 1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단한 일이죠, 정말. 대단해서 저도 이제 이 다이너마이트인가? 이 신곡을 들어봤는데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와우.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게 우리나라 가수지 하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득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생각이 났고요. 과거에 이제 했던 얘기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득 100년 전에 김구 선생께서 했던 이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비록 군사적으로 세계 1, 2를 다투거나 뭐 경제적으로 1, 2를 다투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고 있구나. 문화의 힘이 정말 강력한 나라구나 하는 거를 최근에 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러워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이룩한 부분이 아닐까, 한국인의 힘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한번 가져왔고요. 기념비적이잖아요. 빌보드 차트에 감히 어느 아시아인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청약 첫날이었는데, 첫날에 15조가 몰렸어요. 1억 넣으면 2주 받는다. 오전에 뭐 삼성증권은 뭐 HTS가 뭐 일시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와, 무슨 진짜 처음 들어보잖아요. 이런 상황이 처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과거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짜더라도 뭐든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수요 예측에서도 1479대 1 역대 최고. 하여튼 이거 청약하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좋은 수익가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미쳤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이제 셀트론인데요. 오늘 이제 코리아 TV 식품의약품 안전처 브리핑에서 셀트론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제 치료제 임상 1상 투약은 완료됐다. 셀트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상과 3상 임상시험 계획을 심사 중에 있다. 그래서 언제 셀트론이 이거 시험 계획서를 제출했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셀트론이 일단은 그 1상에서 지금 경증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그게 결국은 2A상이에요. 그게 결국은 2A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2, 3상을 한다는 거는 2상 후기와 3상을 동시에 하겠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지금 일상에서 바로 경증을 하는 거는 EA를 그냥 일상 단계에서 또 계획서 제출하고 허가받고 하는데 시간 타임이 생기니까 이거 안 해버리고 일상에서 그냥 EA상까지 해버리고 바로 2B 3상을 다이렉트 진행하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일상 그 효능 결과만 나오면 바로 이거 아마 승인 내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깜짝 놀랐고요. 그 기사화된 거 한번 좀 볼게요. 셀트론 코로나 항체 치료제 2, 3상 임상시험 계획 심사 중. 예. 그래서 셀트론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중화항체 치료 신약 후보 물질 CTP-559의 2,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이미 식약처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3상은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2상 후기와 3상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하겠다는 거예요.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등 진행 현황 보도자료를 통해서 셀트론 항체 치료제는 현재 2, 3상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이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일상 투약을 완료했다. 아울러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 식약처 허가를 받고 25일 승인받고 환자 모집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 또 이제 영국에서 경증 환자 대상 임상 1상 시험 받아서 환자 모집하고 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2, 3상 임상 계획에 대해서는 승인 전에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가 확인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 주가도 오늘 저소식이 좀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좀 반등하는 형태가 좀 나와졌고요. 마감은 0.3% 상승 마감됐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저것 때문에 플러스권 한 1%까지 팍 튀었다가 보합 정도에 마감됐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순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가벼우니까 6%팡 튀었다가 1.6%로 상승 마감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도 그 내용에 반응을 하긴 했는데 아직 이제 승인 떨어졌거나 지금 기다리는 거는 결국은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거든요. 효능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시세가 좀 터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분히 기다리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을 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이제 주요 기술주,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낮아지면서 착시 효과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하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많이 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요한 어떤 기술주 이 두 종목이 이거 굉장히 뭐랄까요? 투기적인 과열권에 치달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 종목들이 상당 기간 좀 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 대선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상 그게 불확실성이에요. 예, 불확실성이고 이 결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요 이제 기술주들은 다소 좀 뭐랄까요? 희비가 좀 교차되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약간 투심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다소 좀 이걸 빌미로 조정 구간을 좀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제가 볼 땐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언론의 기사들도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위험 신호라고 생각돼요. 그 미국 주식도 이제 주요 기술주들, 테슬라,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이런 주요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수세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과열적인 어떤 측면으로 치달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 주식 건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이 지금 더 메리트가 높지 중국이나 미국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과열적인 부분들이 식혀줘야 될 것 같고 그 빌미가 제가 볼 때는 미국 대선이다.
그렇게 좀 결론 지었고요. 그 내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코로나19가 익숙해진 대신 가려졌던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리포트는 IBK 증권의 한 리포트입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미국 대선이다. 8월 말 미국 양당의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후보가 확정됐고 9월부터 공격적인 선거 유세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 그동안 이제 뭐 미국 대선이 역사적으로도 금융시장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이제 작용해 왔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또 우호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주가적인 위치 측면에서 볼 때 불확실성으로 명분을 삼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가 이제 정책 부분에서 세금 정책이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해 보여. 이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공화당의 이제 트럼프 후보가 갈리거든요. 세금 정책에서. 어쨌든 바이든 쪽은 증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인세 인하 때문에 상당한 어떤 좋은 효과를 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다소 좀 부정적인 어떤 주장을 좀 펼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초대형 기술주 차원에서는 예, 여기 이제 상당히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투심을 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정책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이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어찌됐든 뭐 보호무역 기조 그리고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에 대한 강경 대응은 이제 똑같고요.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관세를 통한 중국 압박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된 리스크는 바이든이 집권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상반된 약간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세금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불확실성 요인으로 될 거다.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거 아닙니까? 9월, 10월? 예, 그렇게 된다면 다소 좀 시장에는 그런 압박을 주게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요 대선 일정을 보면 미국은 여기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중요하거든요. 1차, 2차, 3차 9월 29일, 10월 15일, 10월 22일 이렇게 하고요. 대선은 11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딱 2달 정도 남은 거죠.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다가온다. 시장 불확실성 요인 코로나19에서 미국 대선으로. 지금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증가하든 조금 감소하든 시장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어제 이제 보여드린 게 모빌리티 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동하고 활동하는 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삼을 만한 건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게 미국 대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9월에는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9월부터는 공격적인 선거 유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9월 29일 1차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선 전까지 총 3회 토론회가 진행되는데 각종 정책 홍보와 상대방 약점 부각 등 전략적 행보가 부각되는 만큼 지지율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19로 더 불확실해진 2020년 미국 대선.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요인이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의 주식시장 변동성 지표와 정책 불확실성 지표를 종합해보면 9월부터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9월부터 여기 보시면 빅스 지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9월부터 보통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 또 월별 EPU 정책 불확실성, 경제정책 불확실성이죠. 이것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심리를 좀 낮추는 투자 심리를 좀 낮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번 미국 대선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더 높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걸로 예상된다.
대선 전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얼마나 진정되는지,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얼마나 회복되는지에 따라 트럼프의 지지율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바이든에게 크게 뒤처졌던 트럼프의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방역을 좀 잘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 정부 지지율이 높아지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니까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더라.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여론의 흐름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이 승자독 방식의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경합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은 대선 결과가 현재 여론조사 결과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 확산세가 약해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해질 공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만 잘 잡히면 재선할 수 있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지지율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제 요 파란색 선이 이 경합 중인 주에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인데요. 이게 이제 높아지면서 트럼프 지지율은 낮아졌고 바이든의 지지율은 높아졌어요. 그렇죠? 확진자가 어떻게 보면 다시 감소하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반등하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내려가죠. 아까 얘기 드린 그게 직접적인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수치로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저렇게 초고속 작전을 하면서 그 백신 기업에 막 2조, 3조를 베팅하고 막 그러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재선에 직결되는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요, 뭐 누가 당선되든 뭐 코로나19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뭐 경기 부양책, 요 부분은 이제 뭐 둘 다 이룰 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부양하는 어떤 정책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세금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이제 법인세, 소득세 이제 낮춘 18년도 인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를 21%에서 지금 28%로 올리고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을 도입하는 재도입을 하는 이런 어떤 정책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되는 게 낫다는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익이 당연히 감세가 기업이익을 개선시켜주고 가계 쪽에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켜주는 이런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를 낸 또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TV 토론도 하고 지지율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시장에는 바이든 쪽이 우시하면 좀 뭐 초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움찔하고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9월부터 대선 시즌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요인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뭐 동학개미 해외 직구 강풍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뭐 7월 달에 보니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해외 주식을 이제 매수한 규모가 7월 한 달간 12조 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그 중에서는 테슬라를 제일 많이 매수했다고요. 엄청난 수익률을 냈네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나 신규적인 매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생각해요. 이게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과열돼 있다 생각해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액면 분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막 매수하려고 달려드는 걸 보니까 약간의 어떤 투기성, 약간 눈먼 자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애플 주가입니다. 애플 주가 이래요, 지금. 예, 단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 이제 과열됐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액면 분할 효과에 따른 어떤 상승의 어떤 탄력을 보면 이거 좀 과열에 좀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의 빌미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뭐 이유 없이 이제 뭐 조정을 보이진 않을 거고 미국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 그 부분이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12% 급등해 버렸어요. 지금 이제 너무 좀 과열에 치닫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 쉬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세죠? 아무리 실적을 뒷받침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달려버리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너무 과열된 흐름. 구글도 뭐 그나마 이제 구글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그렇게 과열권에 치닫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플과 테슬라가 핵심이죠. 그 두 기업이 너무 과열됐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운 형태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 초대형 기술주 조정 타임이다. 애플과 테슬라의 액면 분할로 급등하는 주가는 낮아진 어떤 주가 수준의 어떤 착시에 따라서 눈먼 돈들의 과열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국내 시장에서도 과거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는 고점권에서 상당 기간 박스 횡보를 거치면서 개인들에게 수급이 분산된 그런 선례를 좀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쉽게 올라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상당 기간 삼성전자 또 한 6개월 정도였나? 아모레 퍼시픽도 한 1년 정도 고점에서 막 횡보하고 박스 그리다가 이제 추세가 떨어지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미국 기술주도 여기가 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이 액분을 통한 어떤 물량 분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고 그걸 더 강하게 치고 돌파를 하려면 보다 더 강력한 실적의 드라이브라든지 모멘텀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먹을 게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점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최소한 미국 대선까지는 지지부진한 주가가 좀 전망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정리를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미국 대선은 트럼프 대 바이든의 경쟁 구도인데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관련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는 현행 유지, 바이든은 증세 정책이기에 서로 간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대선 토론에 따라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면서 초대형 기술주들의 조정 빌미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초대형 기술주들의 주가가 이 주요 이제 팡 기업들 플러스 테슬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시장 흐름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역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견해입니다. 제가 뭐 100%는 맞출 수 없지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생각, 논리 부분에서 저는 그런 형태로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 미국 주식에 대한 굉장히 환호를 하고 막 추격 매수하는 게 저는 그렇게 현명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국내 시장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 초대형 기술주와 테슬라의 이제 조정이 일어나면 특히나 이제 9월 말에 배터리 데이가 열리거든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있으면 테슬라에 대한 또 기대가 좀 소멸될 수 있거든요. 배터리 이제 자체 생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보여줄 것이다. 전고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배터리가 안에 전해질이라고 액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고체로 만드는 그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제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작은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주행거리를 높이고 또 이제 충전 시간도 줄이고 또 폭발 위험도 없고, 예, 이런 장점을 가진 정말 꿈의 이제 배터리 기술이거든요. 그게 정말 양산되면 지금 배터리 회사들은 싹 다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여줄 것이라는 지금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양산 시점이야 이제 나중이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 이제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그다지 좋을 리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게 열리는 시점에 다가오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다른 2차 전지 관련 주들은 기대감이 조금 낮아지겠죠. 예,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언택트 대형주와 2차 전지 섹터의, 예,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쉰다는 거지 고점을 형성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 이 성장 주도 업종, 세개 업종은 이 대세 상승을 주도할 테지만, 저는 이제 미국 대선 시점에 지금 돌입하는 이 구간에서는 어쨌든 이쪽이 조금 쉬어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소 제약바이오 대형주 중에서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요 세 개가 이제 시총이 제일 크잖아요. 예, 대표 대장이고. 근데 이 세 종목이 나란히 2달여간 조정을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네이버, 카카오도 날아가고 LG화학, 삼성 SA 배터리도 날아가고 했는데 이 세 기업은 지금 쉬었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차트? 먼저 이제 그 시가총액 51조짜리 삼성바이오 보면요. 6월 15일 날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2달 좀 넘는 기간 동안 옆으로 쉬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잘 아시지만 2달 동안 옆으로 이렇게 쉬었죠. 그리고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고점 때 7월 7일 날 고점 형성하고 2달을 요랬어요. 2달 쉬었어요. 예. 이 거래소 시장에서 전기차 날아가고 언택트 날아갈 때 2달을 쉬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이제 뭐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또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 이 시총 대빵들은 세계 회사 합치면 뭐 100조가 넘잖아요. 이 회사는 쉬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은 언택트 대형주하고 2차 전지가 쉴 수 있는 명분이, 조정의 빌미가 제공되는 시점에 다다랐는데, 이것들이 쉬면 이 유동성이 딴 데로 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이 바이오 쪽의 대형주, 이 조정을 충분히 받은 이쪽에서, 예, 다시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대형주의 이제 재부흥, 예, 다시 폭발적인 시세로 돌입하는 시점으로 가면서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에 대한, 예, 역대급 시세 분출의 가능성을 터트려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 어떤 이 생각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겠죠? 미국 시장에서 초대형 기술주들의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제 시점에 다다랐고, 미국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의 어떤 흐름들,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는 2달 동안 신나게 날아올랐던 언택과 2차 전지에 대한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면서 쉰다는 거지 고점 형성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 대형주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이 이 2달 동안 조정을 받고 쉬었는데 이쪽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이 딴 데 가지 않고 이쪽으로 달라붙으면서 본격적인 제약바이오 대형주 재부흥을 필두로 폭발적인 바이오 시세 장세가 터질 것이다. 이런 어떤 결론들, 예, 이런 생각들을 오늘 좀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전략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보시면 의약품 업종의 전체 시총 비중이요. 보시면 8.39%.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 바이오 종목이 세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막 크게 급등하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기전자 sector가 30%죠. 서비스업,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이죠. 이게 11%, 금융업 11%, 2차전지 화학업종 포함된 게 11%.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업종이 너무나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움직인다고 코스피 지수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결국은 코스닥이 결국은 바이오의 핵심인 거죠. 코스닥 업종을 이루는 걸 보면요. 여기 이제 코스닥 업종 이제 시총 비중입니다. 업종별. 제약 업종이 보시면 11.7%죠. 근데 별로 안 되네 생각할 수 있죠. 요 기타가 대부분 바이오예요. 알테오젠 뭐 이런 것들 있죠. 제넥신. 이게 다 기타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통 업종이 셀트론 헬스케어예요. 예. 그리고 HRB 같은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운송장비 이쪽이에요. 거기 이제 옛날에 구명정 만들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조업 안에서도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꽤나 섞여 있고요.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50% 내외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바이오 업종에서의 제약 바이오 업종의 비중은 50% 내외 정도. 결국은 바이오는 코스닥을 움직이고 코스닥의 지수를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세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예요. 그 빌미를 제공하는 게 제가 볼 땐 이번에 거래소 시장에서의 삼바, 셀트, SK 바이오팜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 지수 차트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고점 갱신을 하려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요. 역시나 바이오 업종이 움직이면 쉽게 돌파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봉 차트는 더 또렷하게 보이죠. 두 번 조정받고 요 2018년도 고점대 부근에 있거든요.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할지 여부가 9월 달에 아마도 결정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도 여기 보시면 2018년도 고점대 부근에서 한번 저항받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서면서 여기선 장대 양봉이 생길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 SK바이오팜은 차트를 보여드렸고 전기차 관련 LG화학이에요. 최근에 이제 쌍봉을 좀 형성하면서 조금 조정기로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쌍봉 이렇게 형태를 만들면서 조금 조정의 어떤 가능성 패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카카오도 위에서 지금 음봉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네이버도 역시나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은 정말 바이오 장세가 역대급으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9월, 10월 달. 유동성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아까 이제 IBK 증권의 리포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식시장 유동성 여건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함없이 개인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완화적 통화 정책뿐 아니라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점도 개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 요인들이 9월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다. 8월 말 금융위는 9월 15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6월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공매도 활용 비중이 낮아서 공매도가 재개됐을 경우 개인 손실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됨으로써 개인 수급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9월입니다. 너무 기대했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실망도 크니까 제가 너무 기대를 불어 넣어드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어떤 일정과 내용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 전기차가 좀 쉬고 바이오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그 분기점이 지금 현재 9월이거든요. 단순히 뭐 셀트론 기업에 대해서, 제넥신의 기업에 대해서, 주요 바이오 분석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한 포인트만 아니라 전체적인 숲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여튼 9월달은 좀 해피하게 웃으면서 다들 신나는 덕후들과 반응들을 저도 보고 싶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되지, 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기류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의 승자가 되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일시적으로는 뭐 하방을 쳐서 벌 수 있을지언정, 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우상향의 가장 큰 수혜는 역시나 단연 고성장 섹터의 주도 종목일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저녁 시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해요. 예, 다들 이번 주 태풍 좀 조심하시고, 바이러스 그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